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K리츠 IR 행사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16일 이틀 동안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 주관으로 K리츠 코퍼레이터 데이가 열렸는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두 차례씩 이 IR 행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리츠 IR 행사죠. 이번에도 이제 11개 이제 리츠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 행사는 사실 일반 대중에 공개되는 행사는 아니고, 이 IB들 위주로 이렇게 전문 투자자들 위주로 공개된 행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는데, 어쨌든 IR 자료와 그리고 각 리츠들이 홈페이지에 띄워준 내용들 토대로 이렇게 한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리츠들과 얘기한 내용 토대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I에서도 이제 전체 11개 중에 이제 9개 리츠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이 아티클을 제공을 했고요. 이지스 밸류 리츠와 삼성 FN 리츠 2개 리츠 제외하고 했는데,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없어서 전달을 안 한 건 아니고, 상당히 이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 양으로 치면 가장 많이 성실히 준비한 리츠였고요. 다만 이제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그동안 SPI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 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추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전달할 생각은 있지만, 일단 이번에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 삼성 FN 리츠는 좀 자료의 어떤 최신성, 업데이트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 리츠들이 이제 상장사를 운용하는 이 리츠 MC들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투자자와 시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투자자들 눈높이에는 아직 못 미치는 미흡한 부분이 많죠. 근데 어쨌든 이번 IR을 보면, 자료 준비와 이런 것들 보면 계속해서 어떤 좋은 어떤 선례를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건 되게 주관적인 평가인데, 11개 리츠 IR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IR 만족도 평가를 해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관 투자자들 얘기도 좀 들어봤고, 그런 걸 종합해서 했고요. 고생한 만큼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삼성 FN 리츠 IR은 항상 아쉽습니다.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아마 삼성 FN 리츠도 투자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번 IR에서도 좀 제일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배드라고 평가를 했고, JR 글로벌 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항상 IR을 할 때 보면 이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뭔가 이 변두리 주변부적인 얘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뭔가 좀 핵심 이슈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신한 서브 T&D 리츠도 좀 박하게 평가를 했는데, 신한은 이제 이지스와 함께 유일하게 2개가 이제 IR을 했죠. 근데 이제 신한 서브 T&D 리츠에만 배드를 줬지만, 사실 신한 알파 리츠에 대해서도 이 시장에서는 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어떤 내용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 AMC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하지 말고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이제 신한 서브 T&D 리츠가 이제 최근에 호텔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 작성하는 것도 보면 AUM 기준 작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투자를 그 AUM만큼 다 투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신한 서브 T&D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그게 또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전달하는 데 있어 내용이 충분치 않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점 감안해서 또 향후에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 IR 만족도는 정말 진짜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리츠입니다. SK 리츠 시가총액 1위죠. 지금 현재 현안들이 좀 있는데, 이번 IR 행사에서도 보면 그런 현안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동안 SPI에서도 이제 소개했던 내용들도 있고 새로운 내용들도 있는데요. 일단 이 상반기 중에 SK 리츠는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장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신용평가 기관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
이 기존의 주주 배정 승자가 아닌 제3자 배정 방안을 우선적 고민하고 있다. 규모와 방법 시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상반기 중에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유증은 항상 이제 부정적인 이벤트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어쨌든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시가총액의 5% 이내 규모로 발행을 하고, 이 할인 발행률 없이 시가대로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가 영향이나 주주 가치 해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자산 재평가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SPI에서도 이미 이제 3월 달에 한번 소개한 내용인데,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자산 재평가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4.4조 원 규모인 자산 가치가 4.9조 원으로 약 12% 증가하고, LTV도 66% 수준에서 60%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미래 투자 여력도 확보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이제 행사 때 밝혔고요. 그 외에 이제 보면 또 판교 플래닛타워 관련 편입 이제 논의 소식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SP에서 한번 4월 초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전했던 이유가, 실은 이제 SK 리츠에서 이 플래닛타워에 대한 임대차 전략 수립을 좀 이렇게 임대차 자문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SK 플래닛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판교에 있는데, SK 플래닛이 이제 사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SK 플래닛이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SK 플래닛이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나가게 되면 이제 약 40% 정도 공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공실을 어떻게 잘 채울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인수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플래닛타워를 인수를 하더라도 이제 자산 추정가가 약 3천억 중반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유상증자 없이 자산 재평가 후 담보대출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유소 매각 원본, 그리고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편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유소 매각 관련 업데이트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보면 작년부터 이제 SK 에너지 주유소를 매각하고 있죠.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시에 116개 주유소를 이제 편입을 했는데, 2023년에 이제 2개를 매각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9개 매각을 추진을 했고, 그 중에 이제 3개는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추가로 21개 주유소에 대한 매각을 이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 추가로 20여 개 주유소를 더 매각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지금 이제 나머지 주유소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더 매각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 리츠 관련 소식은 이 정도 전해드리는데, 이제 보시면 이 외에도 SK 리츠 관련 소식, 그러니까 IR 자료를 다 전해드린 건 아니고, 또 이제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위주로 전해드렸고요. 이 SK 리츠는 가보시면 이제 IR 자료뿐만 아니라 또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D&D 플랫폼 리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D&D 플랫폼 리츠와 SK 리츠는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이제 다른 계열사라고 봐야 되는데, 약간 좀 형제처럼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중첩되는 부분도 분명 있고요. 근데 어쨌든 SK 리츠만큼이나 최근 D&D 플랫폼 리츠도 움직임이 많습니다. SPI에서는 이제 여러 차례 소개를 해줘서 이제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IR을 열심히 봤는데요. 일단 이 D&D 플랫폼 리츠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수송스퀘어 편입이죠.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지만 수송스퀘어 편입을 추진하고 있고, D&D 플랫폼 리츠도 지금 당장 이제 130억을 투자를 하고, 또 하반기에 나머지 870억 원을 추가로 이렇게 우선주를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 수송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화문 이제 수성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SK 에코플랜트와 SK 이노베이션, SK 가스 등 이렇게 SK 계열사들이 쓰고 있고, 일단 이 지금 향후에 좀 이슈는 있습니다. 이 SK 에코플랜트가 2027년 이후에 당산으로 이제 이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전체 임대 면적 87% 쓰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지만, 일단 SK D&D가 이후에 마스터 리스를 하고 향후에 계열사들 유치해서 이제 주변 시대 대비 낮은 임대료도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각하고 있는 자산 내용 업데이트 소식도 있었죠. 일단 작년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아마존 물류센터와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 매각을 본격화할 예정인 세미콜론 물레인데, 이 자산 매각은 이제 지금 인수하고 있는 수동스퀘어 인수와도 좀 맞물린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일본 아마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당장 매각은 좀 쉽지 않은 상황 같고요. 그래서 만기가 2027년인데 그때까지 끌고 가다가 매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세미콜론 물레는 이제 지금 영등포에 있는 이제 물레동에 있는 위치한 오피스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영등포가 이제 핵심 권역이라 보기 힘들고, 그리고 지금 워낙 많은 매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눈높이에 맞춰서 매각을 할 수 있을지는 또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좀 부수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 세미콜론이라는 게 이제 D&D 플랫폼 리츠가 만든 이제 브랜드인데, 이 세미콜론 물레 자산을 매각을 하더라도 이 브랜드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명동 M빌딩 같은 경우도 향후에 세미콜론 명동이라는 이름으로 바꾼다고 하고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SK 리츠는 이제 리츠라는 게 D&D 플랫폼 리츠는 리츠라는 게 영속형 투자 기구이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성장하는 리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SK 그룹 관련 리츠들, D&D 플랫폼 리츠와 SK 리츠 두 개 리츠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항상 이제 보면 이런 대기업 스폰서 리츠들은 이 이해상충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뭐 계속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두 리츠가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리고 IR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점은 저도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많이 좋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SK 그룹 계열 관련 리츠들 두 개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또 나머지 리츠들도 추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